네, 마켓식스의 시간입니다. 오늘 PC 물가지수가 아무래도 제일 큰 이슈였습니다. 3개월 연속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다는 불안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지 오늘은 이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 허성민 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경제 지표가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PC 물가지수가 제일 큰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좀 부진하게 나왔다라는 말도 있고 좀 그래도 3개월 연속 하락했다라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네, 사실 이제 근원 PC 인플레이션 자체가 둔화했다는 건 되게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3개월 연속 둔화세를 이제 했다는 건 연준이 아무래도 PC 물가를 이제 물가 목표치를 맞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지표로 보고 있는 만큼 되게 유의미한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이어간 거는 인플레 정점 인식이 아니라 좀 이유를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월 중순부터 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좀 베어랠리,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서 좀 소폭 상승하다가 최근 한 2, 3일에 걸쳐서 다시 이제 좀 부진하게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제 베어랠리가 강하게 나타날 당시에는 좀 강력하게 단기적으로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모건 스탠리는 한 4,200선까지 단기적으로 랠리 가능성까지 제시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등이 사실 펀더멘털적인 요인과는 거리가 멀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인플레이션과는 별개로 그런 펀더멘털적인 요인에서 좀 벗어난 상승, 그리고 기술적 반등에 대한 되돌림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 자체가 네. 그렇게 막 증시 흐름을 완전히 주도한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게, 이제 금리 인상 과정에서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긴축 완화 가능성, 이런 두 가지 상충되는 재료가 좀 혼재되고 네. 이런 러우 전쟁, 그런 대외적인 요인이 좀 지속되고 이렇게 공급망 같은 이슈가 같이 혼재가 되면서 아무래도 경제 지표 같은 전통적인 요인만으로는 사실 증시 흐름을 좀 가늠하거나 이제 설명하기는 어렵고, 단기적인 흐름을 좀 설명하거나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가장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지난주 6월 24일 6월 미시간대 소비 심리 확정치 발표 이후의 증시 움직임인데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이 소비 심리 둔화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3.1% 정도 올랐었고요. 소비 심리가 예상치를 하회하고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그때 한 8포인트 정도로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제 미시간대 소비 심리 세부 지수 내에 향후 인플레이션 전망이 예비치에서 좀 둔화했다, 한 0.1%포인트 정도 둔화했다는 사실만으로 좀 3% 정도 끌어올렸다는 것은 사실 좀 합리적으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소비 심리가 둔화됐다는 것은 이제 침체 우려를 좀 더 반영해야 된다는 뜻인데,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한다는 건 기대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이제 조금 둔화됐다는 것만으로는 올리기 좀 힘든 수치입니다. 오히려 지금 펀더멘털적으로는 하방을 열어둘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주식시장이 진짜 경기 침체를 모두 반영을 했고 바닥을 다시는 국면이었다면 이런 소비심리 둔화세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타난 급등세를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 미국 경기 침체 사례를 감안할 때 오히려 이제 펀더멘털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현재 지수 레벨에서는 하방을 좀 열어둘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제가 과거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1970에서 80년대 미국 경기 침체 국면에서 미국 기업 이익은 한 15%대 하락을 했고요. 90년대 이후 미국 경기 침체 국면에서 미국 기업 이익은 2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2008년 당시 한 40%가량이었고요. 1차 석유 파동 당시에는 이제 이익이 한 마이너스 15%, 2차 석유 파동 마이너스 5%, 그리고 볼커 긴축 국면 당시에는 한 마이너스 19% 정도 감소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2023년 S&P 500 예상 EPS에서 실적 좀 5에서 15% 정도의 감소폭을 감안하라고 여기에 PER 15배를 곱해줄 시 한 3,000에서 3,100에서 3,500포인트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5에서 15%로 잡은 건 침체가 발생하더라도 아무래도 심각한 위기 가능성 자체는 낮은 만큼 한 3,150에서 3,500까지는 이제 하락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정도 수치만 하더라도 현재 지수에 대비해서는 사실 하방을 열어둘 필요가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 펀더멘털적으로는 좀 하방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보니까 이제 상방 압력은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저번에 이제 이번 주 컨퍼런스 보드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됐을 때 좀 둔화하는 수치를 보이니까 이제 미국 주식 시장에 다시 이제 그 발표를 기점으로 빠르게 이제 급락하는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침체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의미 없이 경제 지표와 상관없이 오르는 건 다시 되돌릴 수밖에 없었고 아마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6월 중순 이후로 크게 올랐는데 사실 인플레가 정점 인식을 좀 보였다 이런 것만으로는 사실 지금까지 6월 중순부터 좀 오른 수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더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지표 하나만으로 증시 흐름을 좀 예측하는 건 어려울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펀더멘털적으로 하방 압력이 있는 상황이라 네. 오히려 하방을 좀 열어둘 필요가 있고 이렇게 지표가 좋게 나오는데 떨어지는 상황을 이해를 못할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나와도 지금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방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펀더멘털적이라는 게 지금 더 나빠질 경제 지표가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은 뭐 소비 심리가 더 나빠질 그 하방이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은 과거랑 비교해서 아직까지는 좀 더 남아 있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은 네.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할 때 증시가 이제 증시 레벨이 사실 실적과 밸류에이션의 이제 함수입니다. 사실 네. 밸류에이션 자체는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사실 하락을 한 상황이라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방어적 섹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업종 대비 좀 아웃퍼폼하면서 밸류에이션이 아직 그쵸. 살아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다른 이제 지수 전체 레벨로 보면은 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하락을 한 상황인데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는데 지금 실적 자체가 지금 예상 EPS 자체는 하락을 하지 않으면서 침체 우려를 크게 반영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만약에 침체 우려를 반영할 시 제가 계산한 이제 지수 레벨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하방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거 사례를 감안했을 때 그리고 시장이 그걸 완벽히 이제 반영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과거 사례만을 감안한다면 하방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살펴볼 지표는 사실 펀더멘털뿐만이 아니라 왜 이제 이렇게 주식시장이 너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막 올라가면 막 3%대까지 올라갈 네.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막 한 4에서 5%까지 막 떨어질 때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한 1% 내외로 이제 등락을 반복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이제 제가 왜 일어나는지 좀 다른 펀더멘털적 요인 외에 좀 다른 요인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현재 제가 옵션 시장을 분석해봤는데 현재 미국 주식 시장이 좀 숏감마 우위의 포지션입니다. 이게 사실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이런 숏감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감마 익스포저가 음수인 상황에서는 오버슈팅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델타 해칭 과정에서 셀사이드 측의 델타 해칭 과정에서 지수가 하락하면 그쪽에서 해칭을 위해 오히려 주식을 더 매도하고 지수가 상승하면 오히려 이제 더 매수를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기 때문인데요. 해칭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사실 지수가 하락할 때는 더 하락하고 오르면 더 오르게 되는 이런 약간 오버슈팅, 언더슈팅이 더 쉽게 일어나는 이런 변동성 국면을 더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를 만약에 퀀트 관점에서 역이용할 수 있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당일 인트라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좀 추세 추정 모멘텀을 당일의 모멘텀을 따라라.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난주 이런 좀 6월 중반부터 좀 일어난 베어 랠리를 또 설명이 가능한데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6월 17일에 미국 옵션 만기일 이후에 이런 대규모의 숏감마 옵션 숏감마 포지션이 만기를 맞아서 좀 사라졌고 이렇게 사라지면서 이런 숏감마 포지션이 사라지면서 해칭 수요가 감소하고 좀 롱델타 진입을 하면서 지수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수치적으로 확인했을 때 현재 재차 숏감마 포지션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하방 압력이 아무래도 작용할 수밖에 없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본격적으로 상승 전환이 일어나려면 사실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앞두고 있는 게 지금 6월 FOMC 의사록 7월 6일 현지 시간으로 7월 6일에 있고 또 이제 2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상황인데 과연 지금 시장의 예상처럼 영업이익이 크게 그러니까 기업이익이 예상보다 좀 크게 감소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뚜렷한 전환의 계기를 보이지 않는 이상은 이제 베어 랠리가 좀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지속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도 뭐 지수가 좀 상승하더라도 추세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좀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할지 여부는 FOMC 그리고 실적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항상 실적을 빼고 이제 기술적 반등만을 고려해서 기술적 지표만을 참고해서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 이렇게 보는 것은 되게 위험하고요. 아까 제가 모건 스탠리 말씀드렸는데 네. 거기서도 약간 4,200까지 단기 랠리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한 게 사실 거기서도 단기적인 걸 말했고요.
이제 단기적 이후에는 재차 이제 반락을 할 것으로 봤기 때문에 네, 그런 요인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러에 대해 엇갈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의 FOMC에서 금리 인상의 스탠스 그리고 연준의 코멘트도 잘 지켜보셔야겠고요. 앞으로 기업들의 실적 추이도 잘 눈여겨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켓식스에서는 앞으로의 시장 전망 꼼꼼하게 해드렸고요. 오늘 함께 하셨던 분은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 허성민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